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터즈의 새 코너 타영의 진행자 권희영입니다. 저는 지금 남한산성에 나와 있는데요. 저기 저 높은 고성과 이 최첨단 전기차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요. 캐딜락의 첫 순수 전기 SUV 리릭입니다. 이 아름다운 럭셔리함과 최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이 리릭이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어떻게 겨냥해 갈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캐딜락 엠블럼 정말 멋있지 않나요? 그리고 이 그릴을 안쪽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은 듯한 이 전기차 특유의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릴의 모양도 자세히 보시면 이 엠블럼의 모양을 따놓은 듯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살짝 옆으로 와서 이 헤드램프 부분을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. 이 구슬이 흘러내린 듯한 모습의 특색 있는 디자인인데 제가 주차장에서 이 리모컨으로 차를 이렇게 찾았을 때 여기에 웰컴 라이트가 들어왔어요. 그때 정말 너무 예쁜 빛이 켜져 있었는데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형상한 디자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라이트 부분이 가로선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 수직으로 된 램프 부분까지 이렇게 조명이 이동하는 듯한 웰컴 라이팅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전기차 하면요, 이 엔진이 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보통 프렁크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리릭은 프렁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측면을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굉장히 깁니다. 길이가 전장이 5m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. 제가 처음 이 차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지 않네? 여성분들도 좀 부담 없이 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옆으로 와서 보니까 이 길이감이 좀 역시나 이 SUV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루프 라인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좀 낮아지면서 높이가 또 그렇게 높지 않다는 느낌도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좀 유려하다, 역시나 고급스러운 라인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심플한 캐릭터 라인에 맞게 핸들도 내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플러쉬 타입으로 이 깔끔한 캐릭터 라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주행 중에는 깔끔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열고 닫을 때는 깔끔하게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운전석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엠블럼이 또 하나 위치해 있는데요. 이 엠블럼 이렇게 누르면 충전구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충전구가 열리고요. 40분 완충 시에는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. 네, 타이어를 보시면요.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고요. 사이즈는 26550R 20인치입니다. 네, 이제 후면부 보시면요. 루프 스포일러 정말 좀 스포티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? 이렇게 라인을 내려와 보면 여기도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브레이크 등도 보시면요. 조금은 특색 있는 모습이에요. 스포일러와도 어울리게 이 브레이크 등의 모양도 참 스포티하게 들어있다라고 보이네요. 그리고 다음은 리어 램프 보실게요. 이 리어 램프도 가로선으로 길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옆쪽 라인을 따라서는 사선으로 이 루프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어서 역시나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리스탈 모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앞에 헤드램프처럼 역시나 웰컴 라이팅을 켰을 때 이 빛이 흐르는 듯이 내려가는 모습 볼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볼게요. 엠블럼을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 올라가고요. 트렁크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골프백 같은 거는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요. 네, 그리고 이 넓은 공간 아래에 숨겨진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 앞 좌석 시트를 앞으로 넘기고 싶으시면 이 안쪽에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따로따로 이렇게 넘길 수는 있는데 넘기는 건 자동인데요. 다시 올리는 거는 수동으로 올리셔야 된다는 점. 자, 그러면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요즘 트렌드가 이 클러스터와 인포메이션을 일체형으로 두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 길게 그리고 33인치로 곡선형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.
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보시면 이렇게 LED 화면 아래에 약간 건반 모양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물리 버튼을 다 마련을 해두어서 제가 운전하면서도 조작을 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송풍구가 요즘은 잘 보이지 않게 해두잖아요. 이 송풍구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크리스탈의 모양을 디자인한 것 같아요. 예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이 많은 리뷰어분들이 이미 설명을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조 시스템 아래쪽에 보면 작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마감도 굉장히 가죽 재질로 고급스럽게 해놔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뭐 화장품이나 선글라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트랜스미션 자리를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. 왜 조수석에 짐을 놔뒀다가 사람이 타게 되면 어디다 둘지 좀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핸드백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뒀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이얼 부분, 여기도 송풍구의 버튼과 비슷한 크리스탈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음량 조절 버튼도 있고요. 그리고 화면 보시면요, 즉각적으로 반응이 된다, 이 터치의 정확성이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드럽게 화면 넘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, 이 모드도 4가지 모드 있습니다. 투어, 스포츠, 그리고 눈길, 마이 모드, 이렇게 4가지 모드 설정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거 제가 실제 운전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데 360도 이 전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. 그리고 회생 제동 장치도 이 화면에서 원터치로 조정이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 2개 있고요. 좀 특이한 것은 C타입 이 충전잭이 3개가 있어요.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무선 충전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2열도 한번 앉아볼까요? 네, 2열로 넘어와 봤는데요. 역시나 2열에 오니까 이 고급스러운 이 스티치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. 베이지색 가죽하고 잘 어울리는 패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공간도 넉넉한 거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이 레그룸의 공간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. 뒤쪽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2열에서도 이 공조 시스템을 좀 쉽게 작동할 수 있어요. LED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고, 아래는 역시나 이 물리 버튼을 또 하나하나 다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C타입 2개 마련되어 있고요. 네, 그리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요. 도어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쓴 걸 볼 수 있어요. 앰비언트 라이트 있고요. 그리고 스피커까지 굉장히 우디한 디자인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좀 특이한 점, 이 도어의 핸들 방향이 수직으로 열 수 있게 돼 있어요. 이게 좀 저는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. 팔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당겨서 열 수 있으니까요. 네, 공간은 이렇게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이고요. 그런데 이 전기 차량의 배터리 공간이 있잖아요. 그 때문에 이 바닥은 조금 또 높은 느낌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주행 한번 해보실까요? 일단 처음 이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점은 전기차 특유의 이 묵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. 저는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준중형 세단을 몰고 있는데요. 첫 차의 리뷰가 이 전기차여서 근데 오히려 좋습니다. 좀 비교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즉각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우선은 SUV도 좀 익숙지는 않은데 걱정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. 전고가 높기 때문에 시야가 좀 적응이 안 될까 봐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또 윈드스크린은 좀 시원하게 트여있는 느낌이 있어서 크게 또 시야에 방해받는 느낌도 없고요. 어제 일산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르막길, 지금 남한산성 가는 길이에요. 오르막길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묵직함이 느껴지고 코너링도 좀 부드럽습니다. 역시나 좀 안정감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렇다 보니 이 주행을 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장시간 운전을 했어요. 일산 가는데 거의 2시간 걸린 게 굉장히 정체가 심했거든요. 차가 많이 막히면서
브레이크를 많이 썼습니다. 많이 밟았고 또 오래 주행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흐트러져서 차선을 좀 잘 타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또 좋았던 게 제가 차선을 좀 벗어나려고 하거나 좀 급제동을 걸 때는 이 주행 안전 보조 기능이 있어요. 차 시트에서 진동을 울려주고 또 이 윈드스크린 상에 빨간 경고등을 띄워줘서 정신 잡고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전기차의 이 필수 요소 중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거리 중요하잖아요. 제가 처음 이 차를 받았을 때 공부 많이 하라고 이틀 전에 차를 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틀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. 처음 받았을 때는 80% 정도 충전이 돼 있었는데 일산도 다녀오고요. 그리고 서울 곳곳 이제 다녀봤습니다. 이틀 동안 이제 다니고도 지금 남은 거리가 150km 정도 남아 있어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 완충을 했을 경우에 약 500km 정도는 이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충전소를 미리 좀 찾아둬야 되나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감이 없으니까요. 제가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으니까 이 전기차는 어느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킬로수는 앞에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지만 감이 조금 없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한번 충전을 하면 좀 오래 달릴 수 있는 느낌이 커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주행까지 마치고 왔는데요. 오늘 저의 첫 리뷰 차량이 이 전기차여서 걱정이 꽤나 많았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. 저처럼 이렇게 전기차를 처음 이용해 보시는 분들,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 시대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첫 차를 전기차로 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. 이렇게 전기차와 익숙치 않으신 분들, 또 혹은 내연기관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좀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, 오늘 저의 리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타영의 권희영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